네, 안녕하십니까. 대언정, 과거 대언정, 그리고 현재 매좀맞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잠깐 좀 뜸했죠 저희가요.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는 명사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도입니다. 네. 저희 매좀맞자. 요즘에 진짜 매 맞아야 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런가 왠지 모르게 이 판세 자체가 제가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뉴스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이 지구의 어떤 판세, 우리나라의 어떤 기울기를 좀 살짝 느껴봤거든요. 살짝 많이 이 운동장이 우리 쪽으로 치워졌다. 이제 좀 치우쳤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좀 공평해졌다라고. 정말 운동장 같다. 이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운동장이 또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게 어쨌든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이치가 다 그렇잖아.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제 진보 진영이든 뭐 민주당이든 잘한다고 하는 우리가 볼 때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진보 진영이 쭉 기울어져 갖고 잘 돼가 가면 또 원래 반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 위에서 밑으로 꺼지긴 쉬우니까.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뭔가 약자에 대한 그 배려심 같은 거 있잖아.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어느 뭐 스포츠 경기를 봐. 권투 선수를 봐. 둘 다 모르는 애야.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는 나라 애들이야. 둘이 싸워. 근데 누가 맞고 있으면 괜히 맞는 사람 응원하잖아. 약간 사람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나는 요즘 들어갖고 정치 뉴스를 뭐 이렇게 보긴 보는데 와, 이제 보기 싫어지더라. 나는 왜 사람들이 정치 혐오, 옛날에 왜 정치 혐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갔거든? 왜 저러나 싶었는데, 뭐 혐오라는 게 단순히 싸워서가 아니라 요즘 보면 볼수록 이제 자유한국당 그 어르신들이, 그 국회의원 어르신들, 그 지지하시는 분 말고, 이제 뭔가 좀 지지세가 조금씩 올라간다 싶으니까 점점 말도 안 되는 막말 이렇게 쓰레기 소리를 자꾸 하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이제. 예전에는, 저 새끼 뭐래 있다 이랬는데, 요즘 뭐 말만 터트리면은 무슨, 나경원도 뭐 교섭단체장 설명한 데도 그렇고 지금 당대표 걔 누구야 걔? 황교안. 이번에 뭐 서해교좀 몇 중 가갖고 그 비석 쓰다듬는 코스프레 하는데 물론 가서 이렇게 조의를 펴고 이런 건 좋은데 카메라 있는 데서 딱 어제 걔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엄청 까잖아. 2년째 불참했다 무슨 뭐 먹이를 버렸다 이런 소리 하면서 황교안 또 카메라 있으니까 그분도 이제 안장되신 그 묘지 비석 자식 쓰다듬는다는 그런 코스프레를 막 하고 있고 근데 짜증이 나 이제. 또 비석을 쓰다듬으셨습니까? 엄청 쓰다듬어. 정말 왜 그랬을까? 그 영화에서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그분들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고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이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그 코스프레 자체는 너무 되게 진짜 그래 뭐 진심이라고 생각해 줄게. 어쨌거나 그걸 하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안 오냐 막 하면서 막 너무 그걸 보이려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난다는 거지. 자기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신경을 썼다고 거기에. 그런 법안에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의정 활동에서는 전혀 서민들을 위한 행보는 제가 생각했을 땐 요만큼도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렇게 실제로 무슨 뭐 비석을 쓰다듬으면서 참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 모습만 보여줬다. 근데 모더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저도 좀 요즘에 이게 정치 예전에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방송도 막 찾아봤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요즘에 기운이 없어. 물론 그때 좀 알아서 참 감기 몸살이 있어서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이상하게 요즘에 좀 잘 안 보고 안 듣게 되더라고요. 결국에 뻔한 얘기, 뻔한 싸움이니까 이제 좀 지겨운 거야. 언제까지 이제 반민특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대정부 질의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이낙연 총리의 또 공격하는 모습이 멋있고 재밌긴 한데 보다 보면 쟤들 또 저지랄해. 이게 너무 보이니까 예전에 미쳤나 보다 저것들이 또 꼬투리 잡고 말도 안 되는 말싸움 말꼬리 잡고 있고 뭐 가짜 뉴스 갖고 저러고 있다 해서 막 이낙연 총리가 그걸 딱 보면 와 사이다 이랬는데 근데 이번에 또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짓거리 그러니까 사이다를 보는 것도 재밌긴 한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쟤네가 뭐라고나 듣고 싶지도 않아. 이래서 진짜 정치 혐오가 생기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지. 누구냐 그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하는 걸 저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도 뻔해. 무슨 어떤 뉘앙스 어떤 소리 할지 정말 뻔하거든. 정말 근데 그 간혹가다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의기양양하게 마치 제가 무슨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것처럼 끝나고 나서
그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꼬락서니가 좀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 국민의 입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정말로 정말 무서운 게 걔네 막 15% 정당 지지율 이랬을 때 사실 좀 조용했잖아요. 좀 몸 좀 사리고 죄송합니다. 국민 밑으로 좀 더 국민을 섬기면서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근데 그때 한창 또 우리 마사함님이 좀 믿어줍시다 아니었나? 아무튼 뭐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뭐 그런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뉘앙스로 뭐 좋아 뭐 뉘우친다면 정말 진심으로. 근데 역시나 3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바로 언제 자기네가 최순실과 전혀 상관도 없고 박근혜가 과연 아주 뭐 요즘에는 뭐 죄 없이 뭐 무슨 독립군처럼 뭐 갇혀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뉘앙스야. 지금은 뭐 거의 이제는 굉장히 의기양양해. 죄 없는 사람을 대통령 2명을 가둬놨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있을 수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되시기 전에 이재명이 됐어야 된다고 가서 칼춤을 췄어야 된다. 이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하고 같이 대연정도 하자고 손도 내밀고 막 이렇게 좋게 자꾸 하니까 이것들이 미쳐갖고 이래.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먼저 돼서 칼춤을 쳐서 이게 도로를 이제 비포장도로 돌 자가 이런 거 다 끌어내고 다 드러낸 뒤에 그다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이제 거기다 아스팔트를 쫙 깔고 갔어야 되는데 난 솔직히 그런 거 좀 아쉬워. 저것들이 내가 내비두니까 저런 것 같아. 너무 이제 진짜 너무 평화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같이 모든 당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협치합시다.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쟤들이 만만하게 뭐 자꾸 떠드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 이재명이 칼춤 한번 봤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저도 지금 또 문득 든 생각인데 예전에 저기 프랑스 혁명 끝나고 나서인가? 저기 프랑스 혁명인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뭐 어떤 역사학자가 그러는데 유일하게 그때 그 자기네 나라에 등 돌리고 저 외세 세력에 침략 세력에 그 얍삽하게 빌붙었던 사람들을 피해 숙청을 했죠. 예, 다 숙청을 하고 나름 벌을 달게 줬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거를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바람에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반민특위를 만든 건데 그 해체가 돼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 역사를 마무리를 못 짓고 이렇게 오니까 아직까지 이런데 그거 갖다가 나경원이는 반민특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다 이런 개똥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저도 요즘 같아서는 좀 차라리 그럼 정당하게 좀 법 안에서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조금 기운이 빠지는 요때지만 중요한 건 요때 또 기운이 빠져서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다시 넘어가면은 이제는 못 돌아옵니다. 쟤네들이 한번 그렇게 수단과 방법으로 그냥 가진 막 방송국 다 장악하고 막 언론을 다 통제하면서 막 사람들 입에 재갈 물리면서까지 막 했는데도 결국에 박근혜 때문에 그 한번 똥벌 차는 바람에 넘어왔단 말이지. 이제는 쟤네가 어떻게 하겠어? 과연 문재인과 그 사람들 요쪽 세력들 가만히 놔둘까? 분명히 저기 노무현 대통령처럼 또 어떤 수단과 방법 또 어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모멸감과 그 이미지를 최대한 떨어뜨리려고 자기랑 동급 만들려고 정치는 다 이런 거다 원래 더러운 거다 저기 뭐 좌파 진영에 저기 깨끗하단 사람들 거봐 똑같잖아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더러우니까 그냥 우리 그냥 어차피 더러운데 잘 나가는 우리 뽑아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갑자기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파이팅이 솟습니다. 저는 갑자기 전이가 또 불끈 달아오릅니다. 진짜 이번에 다음에 정권 넘어가잖아. 이민 가야 돼. 못 살아 이거 안 돼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진짜 그분들 보면 약간 무슨 종교 집단 같아. 엊그저께인가 내가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하는데 무슨 전설차를 판대는 거야. 어떤 무슨 박사래. 전설차. 전설차 먹으면 뭐 암도 낫고 다 난다는 거. 요즘 세상에 그걸 누가 믿냐. 근데 거기에 가입하려면 뭐 1억을 내야 된대. 2억씩 내면 한 잔에 5만 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하는 거를 그걸 파헤치는데 그대 같으면 믿겠어? 전설의 차래. 그래서 막 약간 보니까 약간 거기가 종교 집단처럼 된 거야. 근데 거기 들어가는 걸 보니까 흔히 구할 수 있는 한약재 한 드럼통 만드는 한 20몇만 원에 만들 수 있는 거를 이건 구하기 힘든 거다 뭐 해갖고 뭐 1억 창갑이 1억 받고 뭐 이래갖고 하는 거야.
거기서 어쨌거나 경찰이 갔어. 그 사람 사기 혐의로. 갔더니 그 옆에 나죠. 들어가시라고. 박사님 들어가시라고. 그 완전 세뇌된 거야 거기에. 이 잡힐 새끼들 막 카메라 왜 찍냐고 막 때리 경찰 압수수색영장 갖고 막 경찰 밀치고 박사님은 들어가시라고.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우리나라 지금 약간 그 빨간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 그렇죠. 물론 빨간당 좀 뭐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난 단순히 내가 진보라서 빨간당 바둑이당을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 난 진짜로. 그렇죠. 걔네가 잘하면 돼. 잘하면 돼. 진짜 서민을 위한 법안을 지금이라도 당장 한 10개씩 통과시켜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니, 내 얘기는, 그럼 좋지. 땡큐고, 내가 얘기하는 거래. 문재인 정부가 못할 수 있어. 못할 수 있지. 뭐, 여기가 지금 독재국가도 아니고, 하란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법안 처리가 돼야 되고, 뭐 통과해야 돼 하니까, 일을 못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최소한, 진보가 못하든, 그러니까 박근혜로 칠게, 전 대통령이 박근혜였으니까, 문재인도 못하고 박근혜도 못할 수 있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걔네가 못할 때는 지들 입속 채원이라고 못한 거였거든. 나 그건 차이는 분명히 이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고 해. 그래 문재인 못할 수 있어. 니들 욕한다고 욕할 수도 있어. 있는데 그렇죠. 대신 문재인 정권은 누구한테 뭐 일감 몰아주고 누구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그걸 글로 빼돌리다 보니까 일을 못하거나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 명백하잖아. 멍청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일을 못했어. 뭐 정부가 뭘 못했어. 대신 걔네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한테 한번 몰빵을 해주고 그다음에 딴 사람이 뭔가 피해가 가고 문제가 생겨서 일을 정권이 못한 거잖아. 그렇죠. 그건 분명히 나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 굉장히 언론이 무서운 게 계속 못했다 경제가 안 좋다 뭐 외교를 못했다 뭘 못했다 계속 물론 그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그 실제로 객관화된 어떤 자료 있잖아요.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경제가 어떻게 했는데 사실 뭐 어제는 3위였다가 어떻게 오늘 바로 하루아침에 뭐 75, 뭐 내일 모레 뭐 한 99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게 이 5천만 국민의 삶이 얽히고 설키니 어떤 실타래보다 더 복잡한 건데. 근데 조금씩 이 상승되고 있는 어떤 지표들이 계속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승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운들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잖아. 자유한국당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유튜브 보면 있어요. 사이다 발언한 거. 뭐 경제 지표가 다 최악인데 이 총리님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한마디. 지금 얘기하는 외화보유고 최고고요. OECD가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OECD가 내년 경제 성장률 1위라고 예상한 게 우리나라고요. 그러니까 최고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들 자꾸 호도를 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야. 그냥 사람들이 물론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다니시는 분 여러분들이 있지만 힘들긴 힘들어. 힘든데 내가 생각할 때 자꾸 문재인 정부 때문에 힘들다. 문재인이 힘들면 나는 지금 똑같은 벌이를 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고 예를 들어서 매출도 거의 비슷한데 문재인 때문에 그냥 힘든 것 같은 거야. 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되게 작용을 많이 한다고 난 생각해. 그렇죠. 별로 달라진 거 없어. 솔직히 박근혜 때 못했다고 막 욕을 하고 뭐 나도 하긴 했지만 박근혜 때나 지금 문재인 때나 내가 뭐 엄청나게 뭐 달라진 건 없어.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서 월급이 조금 올랐지요. 이런 좋아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라서가 아니라 그럼 내 입장에 내 생활에서 좀 여유로워져서 그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경제 지표가 최악이란다 그래서 자기 경제 지표가 최악이냐고 그래서 난 그건 아니라는 거지. 씹고 욕을 하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그래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잡에 대해서 지금한테 확연히 힘들어졌다. 그럼 뭐 욕을 할 수도 있지. 난 그건 인정해. 자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 경제 못한다고 해야지. 개개인들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뭐 자유한국당 이네들이 뭐 어디서 뭐 통계 지표 이거 갖다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뭐 달라진 것도 없고 외려 좀 더 좋아졌을 수도 있는데 거봐 문재인 때문에 지금 나라가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건 난 좀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저번에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는 좀 압승을 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총선 다음 내년에 있는 총선을 압승하는 것이 우리나라 앞으로의 한 반만년까지 전 말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반만년이 달라질 거라고. 만년에 반이면 반마리가 아니에요. 반마리가 아니라 반만년. 5천년? 5천년? 왜냐면 우리가 반만년 역사잖아. 앞으로의 반만년에 획기적인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이 연사 외칩니다. 중요한 거야. 저희 50년 뒤면 저희 죽을 것 같은데 50년 뒤만 좀 예측하시면 안 돼요. 반만년 너무 큰데요. 아닙니다. 큰 그림. 저희는 비록 이렇게 작은 곳에서 작은 이야기를 작은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큰 그림을 그리자고요. 반만년. 우리나라 또 반반 좋아하잖아요. 어찌됐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도 파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이제 총선 얘기하니까 되게 호도하는 게 너무 많은 게 이번에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막 이렇게 페스티벌 한다고 뭐 지금 뭐 총 제발 좀 사퇴했으면 좋겠어. 총사퇴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두의 염원이거든 그거는. 그걸 떠나서 이번에 나온 걔네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얘기한 안건이 그런 거잖아. 뭐야 투표로 뽑는 의원 수 좀 줄이고 그렇죠. 비례대표를 늘리자. 근데 그 비례대표를 뽑는 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이게 좀 이렇게 의석 배분하자 이 얘기인데 저희 동네 빨간당이 현수막을 걸어놓은 딱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이 지랄하는 거야. 결국 또 얍삽한 수는 얕은 수를 또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진보든 보수든 약간 국회에 대한 약간 불신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본 바로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지역에서 뽑는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자 하거든? 그럼 300명 그대로인데 물론 비례대표를 뽑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두 석 그때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늘어날 수 있어요. 한 명, 두 명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되게 엄청나게 현수막에다가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 이 지랄을 해놓는 거야.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보면 뭐라고 할 거야. 뭐? 이것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고?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이잖아. 난 좀 그런 거 어떻게 신고 못하나? 허위 아니야? 과장 내지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약간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죠. 지금 가장 뭐 장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짜 뉴스. 일단 지금 그러면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생각보다 좀 과감한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비례대표 한 25인가에서 한 75석 늘어난 거거든.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저쪽 정의당이 아마 그러면은 이 원내 교섭단체를 독자적으로 아마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나 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20석 가까이를.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되면 쟤네들 누구야? 정의당이 뭐 원내 교섭단체 만든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약간 말랑말랑하게 해주진 않거든. 걔네들 그냥 진짜 파이터들 아니야. 들으면 골치 아프거든 쟤들이. 난 그래서 정의당이 꼭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진짜 원하는 게 이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그래 뭐 좋아. 저희 민주평화당 뭐 바른미래당 좋아요. 양당 체제만 좀 우리가 없애고 다당 체제로 가자고. 그래야지 좀 건설적으로 좀 의정 활동이 돌아가지. 이건 뭐 맨날 말도 안 되게 얘네가 정권 잡으면 쟤네가 계속 안 된다고 하고. 물론 쟤네가 정권 잡았을 때 우리 민주당 세력이 한 일은 쟤네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을 하니까 한 얘기예요. 그건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어찌됐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건 뭐야? 딱 쟤네가 하는 건 무조건 싫어. 왜냐? 그 기본적인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하지? 증거가 예전에 박근혜 대표가 뭐 통일 대박할 때 조중동이며 뭐며 거기서 쓴 것들이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저 과거에 한 발언들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마치 야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했었으면 야 박수 그거 뭐냐 박수 받겠어 박수. 잘한다고 했어. 맞지. 근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같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하나 난 정말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신기합니다. 무슨 뭐 소설 쓴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지 얘기하는 게 왜냐면 그거를 지들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야.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하려고 했겠지. 근데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때는 지들은 못했잖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그걸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해버리면 이거는 지들이 갖고 올 수가 없거든. 왜냐면 잘하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뭐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든 뭐든 입법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만 그 알릴레온가에서 박주민 의원이 얘기도 한 것도 그런 게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다. 잡아라. 입법한 게 뭐가 있냐. 뭐가 바뀌었냐. 하나도 무능하다. 한 게 없다를 해줄 지들이 못하게 막아놓고 문재인 정권은 이뤄낸 게 없다. 이렇게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마치 그 도둑놈이 나 물건 다 훔쳐놓고선 야 뭐냐 저 경찰들 뭐하냐 내가 저렇게 도둑질할 때까지 뭐한 거냐 무능하다. 그치. 내가 도둑질했는데 왜 못 잡냐 지가 열심히 막 그렇게 도둑해놓고. 똑같은 거지. 문재인 정권은 집집마다 자물쇠를 나눠주고 경찰 병력을 2배로 배치하고 세컴을 달아주고 CCTV를 달아줍시다. 안 됩니다. 예산 없습니다. 그러고 지들은 그래놓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방어 장치를 못하게 해놓고 봐라 저 도둑들 다 훔쳐갔다고 문재인 정권 무능하다. 이거 똑같은 거란 말이지. 그때 그 도둑이랑 좀 약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네들인데. 그치.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 판세를 좀 얘기해봤습니다. 이 판세가 그래서 앞으로의 판세.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조금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퍼센테이지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만큼이 되느냐. 살짝 지금 20대 남성들이 조금 뭐 돌아섰대네 뭐래네 그런 얘긴 하지만 특히 또 그게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아 싫어요 저렇게 뭐 여성가족부 저렇게 하는 저 민주당에 싫고요. 문정권도요 싫어요. 저 돌아섰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과연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총선 판도에 영향을 줄 만큼이냐 아니면 과거에 찻잔 속 태풍처럼 과거에 또 우리 이 하나의 작은 예를 보자면 과거에 우리 또 이재명 사건 때 그렇게 이재명 나빠요 뭐예요 막 그냥 그 온라인에서 떠들었는데 막상 표를 뒤집어 까보니까 결국 이재명이 당선되고 모든 건 다 대세는 결국 이재명이었거든. 이야기는 크게 막 떠들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단 말이지. 그게 과연 지금 이제 총선에서도 이재명은 아니겠지만 이제 저쪽에 그 수구 세력들이 이제 방해하는 방해 공작이 통해서 20대 남성이 정말로 돌아섰는가? 많이. 아니면 그냥 일베 같은 놈들이랑 그냥 그거에 좀 추정하는 원래 보수 좀 성향이 있었던 애들이 그냥 온라인상에서 크게 떠드는 거냐.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거예요. 요게 정말로 중요하다면 민주당이랑 이런 데서는 좀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거고 아니다 싶으면 좀 더 과감하게 그냥 쌩 까는 거죠. 제가 원래 좀 극단적인 사람 아닙니까? 예. 죽여야 되나요? 아니 죽일 필요는 없고요. 아니 진짜로 20대에서 돌아섰다. 네. 돌아서 이 새끼다. 뒤로 돌아서서 어차피 저는 20대가 아니에요. 이제 뭐 알아서 살면 되고요. 살다 죽으면 되고요. 저는. 얼마 안 남으신 것처럼 얘기해. 제가 어쨌거나 지금 당장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나는 내가 일하는 취업과 걔네 그 친구들의 취업은 다른 개념이잖아. 사회 초년생들이니까. 어쨌거나 돌아서서 그래 자유한국당 다 뽑아 제끼고 정권도 바꿔줘. 나는 그 한 번은 약간의 그러지. 니네 뭐 당해봐라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대도 않는 뭐 이런 뭐 가짜 뉴스나 이런 호도된 거에 넘어가서 싫어요. 그래? 니들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얼마나 그나마 좀 편하다기는 웃기지만. 그래도 나름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싫어하면 앞으로 니네가 살 삶이니까 바꿔. 더 많이 살겠죠. 바꿔 빨간당으로 다 바꿔봐 한번 니들. 그럼 한번 살아 그냥 그러고. 그러고 답답해 진짜.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 문재인 정권도 못하는 거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뭔가 요즘은 참여 기회 많잖아. 국민청원도 많고 뭐 하다못해 자기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하고 문자도 넣고 해도 되거든 다. 그 큰일 아니거든.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걔네는 그런 거 해주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걔네는 또 답변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뀌었으면 질타라고 혼낼 수는 있어. 그럼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뭐 하는데 안 돼. 여기 이 당은 안 돼.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얘기했잖아. 다 최악이면 차악을 선택을 해야지. 답답해 그냥 그러고. 그렇습니다.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 말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가장 나쁜 놈 10명 있으면 그 중에 조금이라도 덜 나쁜 놈 선택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잠깐 이제 넘어가서 북미 지나간 이 뒷이야기를 살짝만 한번 해볼 건데 좀 아쉬운 게 또 이것 때문에 또 쟤네들이 더 설치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원인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잘 됐어 봐. 난리 났지. 똥을 씹었지 걔네들은 아주 그냥. 어긋났으니까 지금 신났지 이것들이. 얼마나 속으로 웃었어요. 속이 아니라 진짜 겉으로 웃었을까 얘네들이. 그날 그 트럼프가 돌아서고 갑자기 마치 콜택시 부르듯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떠났을 때 걔네들의 표정. 난 사실 이게 안 되고 못 되고 이건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걔네들이 좋아할 거를 생각하니까 존나 또 짜증이 나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깔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에다가 공을 줬는데 봤냐? 이게 뭐냐? 그래서 지금 대정부질에서도 맨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거로 돌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낙연 그럼 과거로 얘처럼 핵폭탄 쏘고 미사일대로 돌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름 이제 공격권을 잡았다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공격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장 엄청 잘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약간 북한도 지금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앙탈 부리는 거지. 어제도 뉴스에 나오던 그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시켰다고 하지만 남한 인원들 그냥 잔류하게 놔뒀고 그냥 그러니까 다 빼지는 않는 것 같아. 지금도 이제 나름의 여지는 계속 나련해 놓는 거야. 한국아 니네가 이제 좀 도와줘라. 우리 거 했는데 쑥 틀어졌다. 니네가 좀 가서 미국 가서 좀 얘기 좀 해봐. 나 삐졌어 이런 느낌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좀 이거는 좀 외교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봐도
아니 이게 다 사인도 다 미리 다 얘기해놨고 어느 정도 1달러 해놓고 근데 만나서 좋은 그림 좀 만들면서 뭐 대단한 거 뭐 처음부터 막 엄청 큰 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좀 협상 좀 하고 하자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아 근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빵 당하지. 지네가 60시간 열차 타고 존나 빡세게 갔단 말이지. 갔는데 팽당했어. 아니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게 힘들게 60시간 열차 타고 가서 나름 만나서 뭘 좀 건설적으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차이면은 기분 좋겠냐고. 남녀 관계만 따져도 내가 생각해도 기분 더럽겠어. 사실 요 정도만 해도 되게 작은 반응 같아 내가 봤을 때. 과거 저기 북한에 비해서는 막 미사일 막 쏴야 돼 지금 막 하늘로 원래는.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협상인지 잘 모르겠지만 난 좀 미국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있어. 내가 북한 편이라 뭐 문재인 정부 편이라서가 아니라 미국은 강대국이잖아. 게다가 또 웬만한 전 세계 뭐 러시아, 중국 빼고는 하란 대로 딴 나라 다 하잖아. 제재하자고 할 때도 다 하고 뭐 러시아하고 중국 맨날 반대하고는 하지만 유엔 뭐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잖아. 근데 북한이 원하는 거 있잖아. 완전한 제재 그거는 나중이라도 조금씩 제재를 해제해 달라. 이거 하나 하겠다. 근데 자꾸 아니 그냥 다 없애. 다 없애야 미사일이고 뭐고 다 없애야. 핵 떠나서 미사일까지 위협적인 무기 다 없애야 니네 해제해 줄 거야. 난 이건 좀 너무 구석에 몰려있는 쥐한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 조금씩 풀어줘. 그래 너 우리 풀었어. 너나도 해. 풀었어 해. 그래서 완전 다 없애면 되잖아. 그렇죠. 아 그러다가 하나 풀어주고 해. 안 해? 그럼 걔는 힘 있잖아. 다시 제재합시다. 더 강력하게. 미국은 할 수 있는 힘이 난 충분히 있는 나라가. 충분하죠. 근데 그 나라가 왜 그런지 난 좀 잘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런 애들 우리가 뭐 옛날에 뭐 쌀 주고 소 주고 했고 봐라 나중에 다시 미사일 쏘지 않았냐. 그때 우리가 할 게 없었어. 힘이 없으니까 막 대등하게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걸 욕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미국은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 다 줬는데 또 쐈어? 그럼 그 전보다 더 심한 제재. 나 충분히 갈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왜 미국이 너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내놓으려고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 물론 뭐 자기들끼리 뭔가 이런 게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민간인인 내가 볼 때는 너무 미국이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왠지 협상 타결하고 싶지 않은 듯한 애들 있지. 난 갔어. 하지만 하기 싫어. 근데 명분을 만들려고 가긴 간 거야. 근데 쟤네가 안 한대잖아. 약간 하기 싫은 애가 하는 듯한 행동을 너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지 나는. 아, 좀 일단 아쉬워요. 그리고 일단 지금 모더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래, 뭐, 일단 뭐, 북한이 뭐 그런 과거 전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진짜 죄를 많이 지은 저기 일본,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진짜 전범 국가. 그런 새끼들도, 일본 새끼들도 아무것도 못 만들게 제재를 가야지. 걔네들은 막 다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막, 뭐, 공군, 뭐, 해군 세력은 뭐 어마어마하잖아. 막, 기술개발하고. 거의 뭐, 군대만 없다 싶지만 뭐 자위대란 말도 생각해보면 진짜 웃겨. 그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걔네는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도 그렇게 국방에다 투자하고 막 미사일 만들고 다 때려 만들어도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북한에다 그럼 북한도 웃긴 거야. 북한은 뭐 전범 국가도 아니고 물론 걔네는 국가로 인정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나라는 왜 군대에다 뭐 이렇게 지랄을 하냐 이거야. 아니 걔네가 평소에 괜히 쐈어? 미국에 예전에 한번? 쏜 적 없잖아. 없죠. 없었고. 그러니까 쏜 적도 없는 애들한테 왜 자꾸 만드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난 좀 웃긴 거라는 거지. 예전에 시위하기 위해서 쐈지. 쏘기는 뭐 쏘아 올렸지. 뭐 시위를 한 건지 어쨌거나 실험을 한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런 나라한테 갑자기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려고 하니 그 어느 나라 갑자기 그걸 좋아하냐고. 아 좋아하는 걸 떠나서 누가 그걸 가만히 있냐? 그렇죠. 아무래도 나라가 기본적인 그래도 국방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아 어찌됐든 요게 조금 잘 됐으면